자, 봅시다. 배설.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지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꺼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불러요. 그럼 세포호흡 결과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세포호흡을 할 때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지?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일단은 CHO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CHO는 공통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CHO로 만들어졌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일단 그 다음에 단백질만 질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질소 노폐물인 NH3 암모니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있으면 독이란 말이야. 독성이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남아 있으면 큰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어 놔야 돼. 근데 그 해독을 해주는 기관이 어디냐면은 바로 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간에 가서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그 독성이 약한 물질이 요소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꾸어서 이제 콩팥에서 오줌으로 밖으로 배설되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시 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암모니아가 나오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날숨, 우리가 숨을 뱉을 때 나가게 되고, 물은 날숨으로도 나가고 오줌으로도 나가요. 오줌으로도 밖으로 배설되게 돼요. 그래서 날숨, 오줌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어떻게 날숨은 나올 수 있냐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친구까지도 알고 그냥 손에 대고 해도 습기가 생기잖아. 그때 수증기를 통해서 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역시나 오줌을 통해서 요소의 형태로 이제 밖으로 배설된다라는 것까지 일단 확인했고요. 그 다음 요소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암모니아가 간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좀 있어도 되는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요소예요. 그 다음에 배설계 구조를 일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배설계가 콩팥, 오줌간, 방광, 요소 이렇게 돼 있는데,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요. 그 다음 콩팥에서 밖으로 나가는 혈관이 있어요. 들어오는 건 당연히 노폐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겠지. 우리 몸의 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위해서,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노폐물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혈액이 들어와서 콩팥에서 노폐물을 쏙 뺀 다음에 깨끗한 피를 다시 이제 가져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들어올 때는 노폐물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는 깨끗한 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올 때 혈관의 이름이 뭐냐면은 콩팥 동맥이에요. 우리가 심장 기준으로 얘기하면 심장은 나가는 게 동맥이고 들어오는 게 정맥이었잖아. 근데 콩팥은 거꾸로야. 들어오는 게 동맥이고 나가는 게 정맥이 돼요. 그럼 다시 깨끗한 피가 나가는 혈액의 이제 혈관의 이름은 콩팥 정맥이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왔는 더러운 피가 바깥쪽으로 일단 들어가. 콩팥 겉질이라 불러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스며들어오게 되는데, 스며들어오는 과정에서 노폐물을 쏙 뽑아내줘요. 그래서 깨끗한 피는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나가게 되고, 더러운 물질들은 콩팥 깔때기라는 곳에 잠깐 모였다가 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으로 이제 방광 쪽으로 보내주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피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다, 그지? 콩팥 동맥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들어와서 스며들면서 겉질에서 속질로 스며들면서 더러운 물질은 콩팥 깔때기, 요 노란색의 색깔, 지금 방금 색깔 칠했는 곳, 요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임시 저장되었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더러운 물질을 보내주고, 다시 깨끗한 피는 콩팥 정맥을 통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배설 기관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콩팥, 오줌관, 그 다음에 방광, 요도 이렇게 있죠. 더러운 피가 들어와서 콩팥에서 걸러진 다음에 오줌관으로 보내지면
방광에서 오줌을 모았다가 요도를 통해서 약간 지리게 되는 형태.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 우측, 등 쪽에 있어요. 등 쪽에, 앞쪽에는 소화기관들이 있고 등 쪽에 이제 콩팥이 있게 되는데 등 쪽에 좌우에 한 쌍씩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 만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파트로 나눠요. 겉부분, 콩팥 겉질, 안쪽 부분, 콩팥 속질, 속질 안쪽 부분,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오줌이 임시 저장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프론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네프론이 뭐냐면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있는 거냐면 자 콩팥 겉질에 사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속질에 세뇨관이 걸쳐져서 있어요. 이렇게 한 단위로. 근데 이 한 단위가 빽빽하게 겉부분을 메꿔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십억 개의 네프론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다시 콩팥 겉질에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그 한 단위를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사구체는 말 그대로 체의 역할을 합니다. 벌러져요. 체를 통해서 거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내려오게 되죠. 그 작은 물질을 받아주는 주머니가 바로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은 그 물질이 이제 받아줬는 보먼주머니를 받아줬는 물질을 세뇨관을 통해서 이동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오중간은 방광이랑 콩팥을 연결해 주는 곳인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더러운 물질이 걸러져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콩팥 깔때기 임시로 저장을 했다가 오중간을 통해서 방광으로 보내줘요. 그럼 방광에 일정량의 오줌이 넘쳐나게 되면 이 오도를 통해서 오줌을 싸게 되는 형태를 거치게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암기가 맞네. 여기 무조건 암기야. 그 다음에 여가 제흡수 분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모식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오예. 그렇게까지는. 자, 책을 보기 싫어서. 일단은 들어오는 혈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구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래 생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 보려고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고 치고 여기가 콩팥 동맥 그 다음에 나가는 혈관의 이름이 콩팥 정맥 그 다음에 세뇨관 그 다음에 여기가 사구체 여기는 보먼 주머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모세혈관 그럼 세뇨관이 어디 끝이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콩팥 깔때기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혈액을 통해서 더러운 물질과 깨끗한 물질이 같이 일단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넘어오는 과정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만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 과정을 우리는 여가라고 불러줍니다. 여가 되는 물질 입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 어떤 애들이 있냐.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요소 이렇게 있겠죠. 이런 애들이 아래쪽으로 여가되어 들어와요. 사구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그냥 모세혈관이 막 얽혀 설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피가 들어오게 되면 부피가 늘어나면서 서로 혈관을 밀겠지.
마치 주워 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모세혈관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입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쭉 내려오고 있지. 그 과정이 여가고 여가를 통해 내려오는 물질이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못 내려오는 알갱이가 큰 물질은 누가 있느냐? 단백질 덩어리들. 그 다음에 혈구들. 얘네들은 입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못 내려와. 그 다음에 세뇨관을 통해서 이 내려왔는 물질이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세뇨관을 통해서 움직이는 애들을 원뇨 이렇게 불러요. 원뇨.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아까 전에 혹시나 못 버렸던 거 있으면 다시 갖다 버려주는 과정. 그 다음에 혹시나 아까 전에 버렸던 물질 중에서 필요한 물질을 다시 빨아당겨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빨아당기는 걸 재흡수라고 불러주고요. 혹시나 아까 전에 못 버렸던 걸 다시 버리는 것을 분비라고 불러줍니다. 재흡수, 분비. 근데 재흡수가 되는 물질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재흡수되는 정도가 다른데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재흡수해야 돼요. 오줌을 절대로 나가서는 안 돼요. 100% 재흡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과 무기염류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해요. 그래도 물은 90% 정도가 없어요. 어쨌든 무기염류도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염류는 다시 빨아당겨줘. 그다음에 요소는 재흡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재흡수되는 물질들이 있긴 있어. 근데 최대한 피한다라는 거. 최대한 피해서 흡수를 해줘. 그래서 완벽해진 오줌을 이제 콩팥 깔때기에 임시 저장했다가 아까 전에 봤던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보내주는 형태. 그 다음에 깨끗해졌는 피는 콩팥 정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배설이다. 배설이다. 근데 이 사고체 보문주머니 세뇨관 요 단계에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큰 틀로 보게 되면 세 단계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단계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여가 일어나야 되죠. 작은 물질이 내려오고 필요한 물질 재흡수하고 혹시나 못 버렸던 물질 분비하면은 오줌을 만드는 과정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책을 보고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가, 재흡수, 분비 이렇게 있는데 사고체에서 부몬주머니로 작은 알갱이들을 내려주는 거 여가입니다. 그 다음에 혈구나 단백질과 같이 큰 애들은 여가가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여가 되는데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여기 물이 좀 생겼다. 물이 앞에 있네. 물 이런 애들이 여가가 가능한 애들이고 밑에는 여가가 안 된다. 알갱이가 커서. 그 다음에 이제 재흡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흡수는 필요한 물질을 재흡수하는데 포도당이랑 무기염류는 어떻게? 100% 재흡수해야 된다.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재흡수되기는 하지만 우리 몸에 너무 많으면 재흡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 과정을 거쳐주는데 이 분비라고 하는 것은 여가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었던 노폐물 아까 전에 혹시나 못 버렸던 애들 여가 못 시켜줬던 애들을 노폐물을 이렇게 분비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게 되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여가가 돼? 안 돼? 여가가 안 된다 그랬지. 단백질은 그래서 혈액에는 존재했는데 여가액, 선생님이 아까 원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여가액에는 아예 없어요. 요즘에도 당연히 없겠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병이에요. 단백뇨라고. 단백뇨라고. 그 모세혈관에 구멍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고기만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니면 혈압이 높아서 여기까지 나가버리는 거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 포도당은 혈액에서 여가가 된다 그랬죠. 여가가 되어 내려오니까 여가액에도 그대로 있으나 오줌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100% 뭐가 됐기 때문에 재흡수되었기 때문에 오줌에서는 없다. 이게 있으면 또 병이에요. 당뇨병이라고. 이게 당이 포도당 할 때의 당이고 요가 오줌 요자야. 오줌에 이제 포도당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포도당이 우리 몸에 부족해져요. 그래서 손발이 떨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당뇨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죠. 하잖아요. 어. 네, 등치를 하잖아요. 어. 근데 그거는 피해서 어떻게? 이게 여과되는 물질에 포도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얘네들은 재흡수를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거야. 그 영양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요즘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 수치를 이제 보는 거지. 포도당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겠지.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못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에게 영양분을 공급을 잘 못하게 되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제 자기 몸 중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자체보다는 당뇨병으로 만들어지는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다음에 요소. 요소 보면은 혈액에서 바로 여과가 되죠. 근데 오줌의 양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꺼내기 때문이에요. 물을 계속 재흡수하면서 한꺼번에 꺼내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지겠죠. 그래서 오줌에서는 양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요소는. 자, 다음. 세포호흡 다시 나왔는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세포,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성인 남자는 한 80쪽에 성인 여자는 한 60쪽에 정도가 되는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영양소를 받고 산소를 혈액한테 공급받아서 뭐를 해주냐면은 세포호흡이라는 걸 해줘요.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생성돼요. 에너지가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심장도 뛰게 하고 말도 하고 몸도 움직이는 거야. 이 에너지 안 만들어지면 우리는 일단 죽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 하라고 영양소랑 산소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한테 준단 말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그걸 받으면 세포 호흡해서 에너지를 생성시키지만 찌꺼기들이 생기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에다 산소를 붙여서 빵 터뜨려. 터뜨리게 되면 파편들이 튀겠지.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파편들은 찌꺼기고 쓰레기겠지. 그 쓰레기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 한 개 빠졌죠.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암모니아까지. 이게 나오면 이제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꾸어서 오줌으로 배설하고 이산화탄소는 날순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주고 그 다음에 물은 날순과 오줌을 통해서 같이 밖으로 꺼내주는 필요 없는 물질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에너지를 가지고 자라기도 하고요. 근육 운동도 하고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생각도 하고요.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 포도당 한 개를 쪼갰어. 그럼 포도당 한 개를 쪼개는 것 중에 포도당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에너지 중에 40%만 쓸 수 있어요. 60%는 열 에너지로 그냥 방출해. 물론 이 60%를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해. 체온 유지에 사용을 하는데 40%가 계속 필요하면 쓸데없는 60%의 열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보통 언제냐면 운동할 때. 운동할 때는 계속해서 에너지가 근육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다 주는 거야. 계속 이제 세포호흡을 한단 말이야.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은 40을 계속 공급하면서 쓸데없는 60들이 너무나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몸에 열이 나는 거야. 그래서 땀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형태가 나타난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이제 소화, 호흡, 배설, 순환 이 모든 과정을 배웠어요. 그럼 소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해줬지? 큰 덩어리를 작게 쪼개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게끔 영양소를 분해해주는 과정을 했죠. 영양소를 분해해가지고 흡수해주는 역할. 나머지 흡수 못하는 애들은 똥으로 대변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거 배설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똥 싸는 거. 배출이라고 그랬어요, 배출. 똥 싸는 건 배설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흡수되는 영양소를 순환계에게 줍니다. 순환계. 순환계에는 운반을 해주는 심장과 혈관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호흡계. 호흡계는 산소를 받아들여주죠. 산소. 산소가 들어와요. 산소를 흡수해서 누구한테 갖다 줘? 일단 순환계한테 줘요. 순환계는 그러면 영양소도 받았고 산소도 받았죠. 이거를 조직 세포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이걸 주고 야 에너지 좀 빨리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만들고 찌꺼기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모세혈관, 순환계에게 다시 이제 누구야 조직세포가 그 노폐물을 순환계에게 다시 줘요. 그러면 그거를 날숨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니까 이런 모든 기관계들은 따로 떨어져 있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개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 중에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순환계가,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소화계가,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건 호흡계가, 노폐물을 밖으로 꺼내주는 건 배설계가, 궁극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인 조직세포들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